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출신인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젊은 아시아 여성이 공항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먼저 입국 심사를 마친 다른 친구들은 밝은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만 가득한 그녀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한데요.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 왜 혼자만 입국 심사대를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사정이 궁금합니다. 바로 사연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 한국 대학교 유학생 루이라고 해요. 저는 베이징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부모님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적부터 중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중국의 위대함과 역사적 우위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죠. 부모님과 함께 많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했지만 늘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깊고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는 대국이라는 생각을 변함없이 간직해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저는 중국의 명문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도 제가 중국의 유명 대학에 진학할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권유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유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난감해 보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은 찬성하셨지만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우회적으로 영국은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저는 왠지 영국은 끌리지 않는다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대학을 가려면 차라리 중국 내 유명 대학을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조언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저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겼죠. 예전엔 유학 가라고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시냐며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교육을 경험한 저에게 과연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더 큰 시야를 줄 수 있을까? 라는 우월감 섞인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가까운 거리 덕분에 방학이나 특별한 날에는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낯설었고요.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한국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역동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이 자국의 문화를 국제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죠. 중국이 대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수강 신청 기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수강 신청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지금의 친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수강 신청 페이지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걸 보고 먼저 다가와 도움을 준 거예요. 심지어 제가 듣고 싶은 강의와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에도 항상 저를 챙겨주고 모르는 한국어가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중국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특별한 편견 없이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온 저를 그저 평범한 친구처럼 대해주는 한국 친구들이 참 고마웠죠. 한국 대학교는 중국의 캠퍼스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학생들의 학구열은 대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었는데 공부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더 많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알차게 보냈거든요. 특히 제가 친하게 지냈던 3명의 친구들은 졸업하기 전에 북미 여행을 함께 가자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부모님께 여행 비용을 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만큼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께 의존할 수는 없다는 한국 친구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부모님이 부유하시니 그 돈이 곧 제 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달랐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보다 한국 친구들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에게 미국 여행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살짝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함께 하자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학생 시절의 마지막 해외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친구들과 어떤 도시부터 갈지 의견을 나누었는데 결국 LA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제 경우는 부모님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를 다녀와서 특별히 가고 싶은 곳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중국에서만 지내다가 한국으로 유학 와서 한국 친구들과 지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 돈을 쓰는 방식이나 시간을 관리하는 태도까지도요. 처음에는 한국 친구들이 모든 걸 꼼꼼하게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이전에는 이런 변화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는데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끝에 LA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 시설이 한국의 인천공항보다 많이 낙후되어 보여서 놀랐죠. 입국 심사장에서 제가 외국인 전용 줄로 가려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다른 줄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들을 막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입국 심사줄은 여러 곳이 있었고 같은 곳에 줄을 선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자랑은 아니지만 많은 해외여행을 경험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장에서 저는 외국인 전용 줄에 섰고 한국인 친구들은 가장 끝쪽에 있는 다른 줄에 섰어요. 처음에는 그저 각자 다른 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줄 알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3명의 한국인 친구들은 마치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듯 순식간에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버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저처럼 줄을 서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빠르게 빠져나간 친구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마치 불법 입국과도 같은 상황 아닌가 싶었죠. 물론 한낮에 공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렇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만약 그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친한 친구로서 저에게도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들끼리만 행동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여행이 서운한 마음 때문에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결국 저도 친구들이 간 방향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빠져나간 입국 심사대로 향하자 미국인 직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인인지 물었고 저는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 일행이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직원들은 계속해서 제가 한국인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어요. 저는 중국인이라고 설명하면서 방금 전 한국인 친구들이 별도의 심사 없이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 한국인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하지만 미국 입국 심사관들은 단호했어요. 저더러 원래 줄로 돌아가라는 거였죠. 저는 화가 났어요. 분명 제 눈앞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가듯 쉽게 통과했는데 왜 저만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목격했을 텐데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구는 태도가 더욱 답답했죠. 결국 입국 심사관이 설명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미리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별도의 입국 심사 없이 미국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국가 중 하나라는 거였어요. 반면 중국은 그런 혜택이 없으니 원래 줄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공항에서 소란을 피울 순 없었죠. 그때 문득 출발 전 친구들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입국 심사 줄이 길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공항 안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말이요. 그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친구들은 제 기분을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거였죠. 결국 1시간이 넘는 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친구들의 배려 깊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후회되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한국인 친구들이 공항 직원들로부터 특별한 미소와 친절한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저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경계의 눈빛도 느꼈던 것 같아요. 루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옆에 있던 수진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기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어떤 나라를 어떻게 보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인 친구들이 공항에서 받는 환대는 그들의 국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인 거죠. 공항에서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미묘하게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항을 벗어나서 저희는 본격적인 미국 여행을 시작했어요. 특히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20층 높이 빌딩의 전면을 장식한 대형 전광판이었습니다. 유명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였는데 놀랍게도 영어가 아닌 한글로 촉촉한 수분 크림으로 차오르는 피부광채라는 문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한글로 상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식당 앞에는 웨이팅 30분이라고 쓰인 전광판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카페 창문에는 인기 메뉴 달고나 라떼라는 문구가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고 편의점 간판에는 한국 직수입 라면 특가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습니다. 옆에서 걷던 한국인 친구가 여기가 진짜 LA 맞아? 서울에 온 것 같은데?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였어요. 실제로 거리의 모든 것이 한국적인 정서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음악도 최신 K-팝이 흘러나왔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서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한글 간판과 광고들이 단순히 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현지 미국인들이 한글 메뉴를 읽고 한글로 된 화장품 광고를 휴대폰으로 찍어가는 관광객들, K-팝 노래를 따라 부르는 10대들의 모습은 한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 도시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LA 여행 둘째 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코리아타운의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백인 여성 서버가 밝은 미소와 함께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얼떨떨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4명이요 라고 대답하자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는 동안에도 서버는 계속해서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오늘의 특선 메뉴는 한우 떡갈비고요. 점심 특선으로 된장찌개 세트도 있어요. 비빔밥은 돌소트로 드시겠어요? 그녀의 한국어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놀라웠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메뉴를 고르는 동안 그녀는 나를 보며 언니는 뭐 드시겠어요? 라고 묻더군요. 그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살짝 당황하면서도 미소 지으며 아, 저는 중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버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마이갓. I'm sorry. 한국 분들이랑 같이 있으시고 한국어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당연히 한국 분이신 줄 알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이 재미있었습니다. 3년간의 한국 유학생활 덕분에 한국어가 자연스러워진 것은 물론 한국 문화에도 깊이 젖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재미있게도 이 해프닝 이후 서버와 더 친근해졌습니다. 그녀는 UCLA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고 K-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해요.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이것저것 설명을 덧붙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어요. 중국에도 이런 음식이 있나요? 중국에서는 한류가 어떤가요? 라며 호기심 어린 질문도 던졌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그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엔 중국어로도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차점에서 발생한 작은 오해가 오히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제3국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한국인으로 오해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나중에 한국 친구들은 네가 우리보다 더 한국인 같다며 농담을 건넸고 우리는 그날의 에피소드를 오래도록 웃으며 회상했어요.
LA 코리아타운 탐방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캐주얼한 펍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한국어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접근. 저기요 소리요. 호기심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놀랍게도 미국 대학생들로 보이는 무리가 한국의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파트 아파트. 라며 서툰 한국어로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8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둘러앉아 맥주잔을 든 채 서툰 한국어로 게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층 첫 번째, 저기요라고 외치는 금발의 여학생, 소리요를 연신 외치며 웃음을 터뜨리는 흑인 남학생, 그리고 5층 세 번째, 건배를 외치며 신나하는 히스패닉계 학생까지 마치 서울의 한 술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미국 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술잔을 건넬 때 두 손으로 주고받는 한국의 음주 예절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그들 중 한 명이 오, 진짜 한국인이다. 라고 외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게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웃으며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답하자 그들은 우리를 자신들의 테이블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도 호기심에 그들과 함께 앉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알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이 자연스럽게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K-팝에서 흥미를 느꼈고 이후 한국 유튜버들의 술자리 게임 영상을 찾아보며 직접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게임 외에도 369, 007방 같은 다양한 한국식 술자리 게임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원샷이나 건배 같은 한국어 구호도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준비해온 안주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떡볶이와 치즈볼이 놓여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부침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한 학생은 자랑스럽게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K 술자리를 가진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단순한 음주를 넘어서 하나의 특별한 사교 활동이자 문화체험이 된 것 같았어요.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했고 특히 회식 문화나 술자리 예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둔 한국어 술자리 단어 리스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문화의 경계가 얼마나 자유롭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미국 여행을 뒤로 하고 저희는 두 번째 여행지인 캐나다로 향했어요.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 홀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입국 심사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친구들은 가벼운 웃음과 함께 여권을 내밀었고 그들은 무비자로 입국 절차를 단숨에 통과한 후 손가방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마자 눈앞의 심사관은 여권을 들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올리며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더군요. 역시나 미국과 똑같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제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듯 단호하고 철저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준비해온 비자와 여러 서류를 내밀었고 심사관의 손가락은 서류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작은 소리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몇 초 혹은 몇 분이 지나가는 동안 머릿속은 비어있고 심장 박동 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여행 목적은? 이라는 짧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었고 저는 익숙하게 마치 정답을 말해야 하는 시험 문제처럼 천천히 답을 이어갔습니다. 그 답이 끝나자 심사관의 얼굴은 여전히 변화 없이 서류를 더 살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문답이 이어지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가 마무리될 무렵 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친구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여전히 심사대 앞에 서서 차갑게 느껴지는 대리석 바닥 위에 발을 굳히고 있었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밴쿠버 국제공항을 지나며 한국 여권의 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를 여행할 때는 몰랐던,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입국의 편리함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심사대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순조롭게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친구들의 여권이 지닌 힘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빛을 발하는 듯했어요.
반면 중국 여권은 매번 예상했던 긴장감과 예상치 못한 절차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한국 여권의 영향력은 단지 입국 절차의 편의성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와 그 위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여행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차이는 홀로 해외에 나섰을 때 비로소 선명해졌죠. 친구들의 여권이 공항 심사대에서 마치 마법의 열쇠처럼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힘의 근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위상이 결합된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며 내 마음속에 깊은 존경과 부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의 불빛들이 피곤한 눈에도 따뜻하게 반짝였어요. 함께 여행했던 친구들이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짐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행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작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그저 짧은 여행의 추억을 넘어 깊은 인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처음에는 단순히 학업이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저 부모님의 바람대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익히며 성공이라는 정의를 쫓던 저였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과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더 넓은 시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공부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 아니라 저에게 도전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목표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나의 꿈을 더욱 구체화하고 새롭게 정의할 기회가 되었어요. 공항의 소란스러운 소리와는 반대로 제 마음은 고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함께 여행하며 나눴던 웃음과 대화, 그리고 수많은 진심들이 제 안에 묵직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될 거야.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